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가는 날이 곰팡이님이 좋아요 누르고 라디오 볼륨 높였습니다. 댓글 참여는 못해도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안부 전해주셨고요. 네. 0155님이 여름이 가고 있네요. 잠자리가 날고 메뚜기가 뛰고 참 좋은 계절에 75번째 생일을 나홀로 자축합니다. 어휴. JB 축하해주세요. 라고 올리셨어요? 경하들이 옵니다. 감축들이 옵니다. 근데 감탄사가 좀 잘못되긴 한 것 같아요. 어떤 게요? 여름이 가고 있다 앞에 감탄사는 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오가 돼야죠. 네. 아니 뭐 또 드디어 간다. 뭐 이런 또 거. 징하게 더웠으니까 보내는 게 조금 약간 뭐 아쉬울 수도 있죠. 미운정 든 겁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게 또 무섭거든요. 저는 뭐 그런 적 없어요. 네.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매몰찬 JB. 네. 3608님이 시선 집중이 응원해 주셔서 지난 2월에 조종사에 합격한 아들이 오, 예. 7개월 만에 어제부터 출근합니다. 보람 있네요.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출근을 시작한 겁니까? 네. 이제 창공을 나는 건가요? 네. 몇천 미터 위에서 바라본 땅은 어떤 모습일까? 그러게요. 그 소감 좀 한번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JB가 제 예상을 빗나갔네요. 제가 이거를 딱 소개해드리면 JB는 아빠의 마음으로 첫 월급 얘기할 줄 알았더니 제가 JB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건 기본이고. 네. 네? 기본이고. 네. 기본이고. 네. 말 안 요즘은 해도 안다. 빨간 내복은 아닐 거고. 요즘 뭘까요? 현금 입금? 역시 빳빳한 현찰이 최고죠. 네. 반면에 8960님, JB 어제 에너지 관리 기능장 실기 작업 시험 봤는데요. 네. 기억하시죠? 네. 이게 뭐냐 우리가 궁금했었잖아요. 시험을 봤는데 수압 테스트 중에 전기 용접 부위에서 누수가 발견돼 실격 처리됐습니다. 어이구. 응원해 주셨는데 떨어져서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꼭 성공하겠습니다. 라고 올려주셨네요. 3-3번이란 말도 있잖아요. 우리말에. 이제 한 번인데요. 그죠? 네. 네, 다음엔 붙으실 거예요. 근데 뭔데요, 근데? 에너지 관리 기능장. 네. 아직도 뭔지 저희가 안 풀려서 내가 찾아보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아무튼 8960님 화이팅이십니다. 네. 그리고 이민정님 하루에 3-4번씩 하던 샤워가 좀 재수러워서 1일 한두 번 간단 샤워로 바꿨습니다. 아니 하루에 3-4번씩 하셨어요? 피부에 안 좋아요. 왜? 네, 그래도 강릉 생각하셔가지고 네. 죄스러워서 1일 한두 번 간단 샤워로 바꾸셨대요. 뭐 또 사정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바깥에서 일을 하신다든지 뭔가. 뭐 그러시면 그렇겠죠. 네. 아무튼 강릉에 빨리 비가 왔으면 좋겠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이 아침부터 많이 왔는데요. 그러니까요. 제발 좀 해결되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하늘만 믿어서는 안 되겠죠?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걸까요? 김건희 특검이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35억 원대 횡령과 32억 원 배임 그리고 증거은닉 교사 혐의 등등을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 조 씨는 김혜성 씨의 소개로 김건희 씨를 만나 알게 된 뒤에 식사도 했다고 하고요. 2016년 결혼할 때는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가 주례를 서줬다고 합니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조 씨가 윤석열 부부와의 친분을 투자업계에서 과시했다는 내용을 포함을 시켰다고 하는데 김건희 씨와 누나 동생하는 사이라고 말하고 다녔다라는 이런 진술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도 누나 동생 사이군요. 네. 사실 이게 핵심인 거죠? 자본 잠식 상태에 있던 회사가 내로라 하는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제 논리가 아니라 다른 논리가 투자를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다른 논리가 바로 권력의 논리.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친분 과시는 권력의 논리를 입증하는 정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는데요. 조영탁 대표 플러스 2명이 더 있습니다. 집사게이트 핵심 3인방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구속될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다른 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안 조만간 국회에서 처리가 될 텐데요. 관련 내용 어제 쏟아졌습니다. 추려서 전해드릴 텐데 약간 길 수도 있습니다. 추렸는데도 좀 깁니다.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 관련 소식인데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공소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째,
윤영호 전 본부장이 2021년 12월 29일과 2022년 1월 5일에 세계일보 윤모 부회장을 통해서 권성동 의원을 만나서 통일교의 정책 등을 나중에 윤석열 정권이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원해주면 통일교 신도들의 조직적인 투표 및 통일교의 물적 자원을 이용해 윤석열 후보의 대선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권성동 의원에게는 1억 원을 전달을 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은 2022년 2월 8일 통일교 천정궁을 방문해서 윤영호 전 본부장, 정모 통일교 비서실장과 함께 한학자 총재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한 총재로부터 앞으로 통일교는 윤석열 후보를 돕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한 총재에게 감사의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22일 재차 천정궁을 방문해서 한학자 총재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는 인사를 건네받았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권성동 의원이 2022년 10월 3일 윤영호 씨에게 연락해서 한학자 총재님이 카지노 하시냐라고 물으면서 경찰 쪽 찌라시인데 한 총재 등 통일교 임원들이 불법으로 통일교 재단 자금을 해외로 반출해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으로 통일교에 대한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다고 귀뜸을 해줬다는 겁니다. 세 번째, 김건희 씨가 2022년 11월 초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2023년 3월 8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특정 후보 당선을 돕기 위해서 통일교 교인들을 정당원으로 가입시켜달라고 요청한 일도 있다. 이런 겁니다. 네, 하이프렌즈님이 이 정도면 부정선거가 맞긴 맞는 거 아닙니까? 도둑이 재발절해서 부정선거 얘기했던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의견을 달아주고 계신데 네. 길게 쭉 들었습니다. 정리하면 핵심이 뭔가요? 정리는 짧게 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 양쪽이 기브앤테이크의 전형을 시전해 줬다라는 점 확인할 수 있죠. 둘째, 그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의 큰절이 나왔다라는 점. 맥락이 잡힙니다. 세 번째, 이 거래 관계에서도 김건희 씨가 어김없이 등장했다는 점. 이렇게 추릴 수 있는데,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영업사원 1호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 국익을 위한 영업은 모르겠고요. 윤석열 정권의 핵심이 사적 영업을 참 많이도 했다. 이거는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사적 영업을 참 많이 한 건 사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짱구님이 왜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걸까요? 수요와 공급이 어쩜 이리 딱 맞아떨어질까요? 라고 꼬집어 주셨고, 죽봉님, 전공법으로 안 되니 편법을 동원했는데 그 노력을 민심을 사는 데 쏟았으면 어땠을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사필 규정이죠. 라고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뭐 모두들 기억하시겠지만 이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3년 6월에 수사 정보를 누가 알려줬냐? 윤핵관이 나한테 알려줬다. 그래서 어머니께 한학자 총재에게 내가 보고를 드렸다라는 녹취는 나온 지가 애저녁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윤핵관이 누구냐라고 했는데 그 윤핵관이 지금 권성동 의원이라고 지목이 된 거죠. 조금 전에 그 정리해드린 거에서 그 뺀 게 있는데요.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임원들의 해외 원정 도박 경찰 조사 사실을 귀뜸을 해줬다라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권성동 의원에게 경찰의 조사 내용을 귀뜸해준 또 누군가가 있겠죠. 아, 그렇겠네요.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이거는 지금 아직 안 밝혀졌습니다. 뭐 찌라시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찌라시만 보고 귀뜸해 주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경찰 내부에 또 내부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도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특검이 수사할 게 참 많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윤석열 전 대통령 소식을 좀 봐야죠. 영치금 얘기부터 할까요? 어제 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보도가 약간 엇갈리는데 정리를 하면 대략 3억 조금 넘는 영치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변호사비 및 치료비 명목으로 출금된 금액이 3억 1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자, 영치금의 거의 대부분을 변호사비와 치료비로 썼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본인 계좌로 송금 요청한 금액이 6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치금 한도는 4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400만 원에 차면 이걸 본인 계좌 구치소가 이제 만들어주는 계좌가 있어요. 여기로 이체를 하든지 아니면 따로 빼든지 이래야 되는데 여기로 이체한 게 600만 원. 나머지는 변호사비와 치료비를 썼다라는 건데 돈 많잖아요. 부부의 네. 재산이 합계가 72억이었습니까? 80억. 네. 73억이었습니다. 약 이쯤 80억.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십시일반 들어온 돈을 변호사비와 치료비로 썼구나.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좀 좋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알뜰살뜰 하셔서 그 70억 넘는 돈을 모은 건가? 근데 그러면 그동안 나왔던 숱한 뉴스들, 그 수많은 귀금속과 뭐 이런 것들은 또 뭘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테누아타님, 이러려면 변호사가 변호사비 받으려고 계좌를 공개한 건가요? 오티스님, 많이 받아서 국민 배상금 내면 되시겠네요. 뭐 이런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요거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어제 법사위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영상을 확인하고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열람 후에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먼저 1차 집행 같은 경우에는 알려진 것처럼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몸에 손대지 마라 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면서 저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8월 7일에 2차 집행의 경우에는 역시 집행을 시도하려고 할 때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고 있으면서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차, 2차 두 번 다 속옷 차림으로 집행을 거부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2차 집행 때 출정과장이 옷을 입고 나와라 라고 하니 계속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겠냐 라는 이유로 그런 발언으로 계속 거부를 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잠시 후 2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의 인터뷰에서 상세히 나눌 거니까 여기서는 짧게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내 몸에 손대지 마. 나 무죄 추정의 미결수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오버랩 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요? 카이스트 졸업식 기억나십니까? 이때 한 졸업생이 연구 개발비 복원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경호원 여러 명이 들쳐매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입틀막, 네. 했었죠. 자, 한번 그러면 비교를 해봅시다. 누구의 몸은 옥체고 누구의 몸은 몸뚱아리입니까? 네? 자, 난 무죄 추정의 미결수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졸업생 범법 행위를 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처벌했나요?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입 틀어맞고 여러 명이 들쳐매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자신의 몸은 노터치입니까? 네? 자꾸 비교가 돼서 이 말씀을 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검발 소식 하나만 더 전하겠습니다.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지난 2월에 윤석열 파면 선고에 대비해서 플랜 B 운운하면서 대통령실 모든 컴퓨터의 초기화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다는 내용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계획을 정진석 전 비서실장에게도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4월 7일 윤재순 전 비서관이 정진석 전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직접 플랜 B로 명명된 계획을 보고한 단서를 내란 특검이 포착해서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 수사도 위로 점점 더 뻗어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그렇죠? 담쟁이 넝쿨님이 새로운 구치소복의 미래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여준 건가요? 라고 올려주셨고 로라님은 듣기만 해도 상상이 돼서 너무 싫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또 2부에 해봐야 될 텐데 우리 촌철님들 괜찮으실지 모르겠네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자, 한남동 대통령관저의 스크린 골프장 너무 많이 얘기해서 여러분들 귀에 다 익숙할 텐데요. 이게 사실은 유령 시설이었습니다. 건축 대장에 등재가 되지 미등기도 않았던. 했네. 그렇죠. 근데 자,
이 의혹이 제기되자 경호처가 물밑에서 위법 건축물 양성화를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양성화라는 게 뭡니까? 합법시설로 돌리겠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자, 윤건영 의원이 올해 2월 14일 경호처 시설관리부가 작성하고 김성훈 당시 경호처 처장 직무대행이었는데요. 김성훈 차장이 결재한 한남동 경비시설 위반 건축물 양성화 방안 검토 보고 문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2024년 11월 26일 지휘부 보고 및 방침에 따라서 관저부지에 몰래 지은 스크린 골프용 건물을 관할 용산구청에 건축신고 위반 건축물로 자진신고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자진신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과태료든 처벌이든 받고 건축물 대장에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근데 자, 이 문건이 작성된 시점이 언제냐?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의원이 바로 유령 골프시설, 스크린 골프장 존재를 폭로한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자, 경호처는 미등기 유령 골프시설을 건축법의 일반 건축물 신고 대상이 아닌 공용건축물 협의 대상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용어가 좀 어렵죠. 건축물 신고 위반은 건축 신고 위반은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이 되지만 건축 협의 위반은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피해가려고 했다고 하는데 올해 3월 5일 작성한 문건을 보면 용산구청이 건축신고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1,500만 원을 부과하려 한다면서 국토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부가 회신을 줬는데 건축협의 대상이 된다라고 회신했다라는 겁니다. 용적률 등 기준을 위반했다면 양성화가 불가능하지만 건축협의 절차만 누락한 경우에는 추인 절차에 따라서 사후에라도 건축물 대장 등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다라는 건데 워낙 행정 용어가 많이 나와서 복잡할 텐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전혀 등기 안 하고 멀쩡히 쓰다가 국정감사에서 의혹 폭로되니까 그때 가서 뜨거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건축물 대장에 올리는 방법을 강구했다. 꼼수를 동원하려고 했다.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제발 잠 좀 자자님이 온갖 법 기술을 다 썼네요 라고 해주셨고 이인수님도 불법을 위해서 법까지 만들려고 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물어주세요. 양성화가 돼요? 일반 국민도 그러면 일단 짓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하면 해주나요? 우리는 무조건 철거하라고 얘기 듣지 않을까요? 높은 신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또 한숨타임즈가 돼가고 있는데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걸까요? 경찰 자료인데요. 공중협박죄 어디에 폭탄 설치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3월 18일부터 7월 말까지 이 혐의로 검거된 사람이 48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20대 남성 피의자가 12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60대 남성으로 8명이었다고 하는데요. 또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4월부터 시행된 게 있는데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피의자 4월 8일부터 7월 말까지인데요. 236명 가운데 50대 남성이 54명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40대 42명, 60대 40명 순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걸 봐야 되는데요. 네. 공중협박죄는 청년이,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중장년층이 많다라는 건데 폭력을 감행할 수 있는 역량을 과시함으로써 존재를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투영됐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무엇이 다르냐? 공간 차이가 있다. 그게 세대별로 다르다라는 것인데 청년은 폭력을 부추기는 공간이 주로 인터넷 커뮤니티라는 점에서 공중 협박의 형태로 나타났고 중장년층은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과시욕이 공공장소 흉기 소지로 나타났다. 이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합니다. 네, 대한민국이 점점 분노 공화국이 되어가는 느낌이다. 다들 조금씩 좀 참아봅시다. 다들 왜 그러십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물음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존재감을 표출할 수는 있죠. 어찌 보면 그건 인간의 본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존재감 표출을 어디에 폭탄 설치됐다 이런 허위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흉기를 소지하는 걸로 나타납니까? 이건 뭡니까?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있어라고 하는 불만이 깔려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왜 무시당한다고 생각할까? 내지 사회에 불만이 많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이게 지금 사회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 점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죠.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